안녕하십니까, 이병천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그러니까 전자레인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자레인지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도 계시고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초 상식을 조금 올려주고 그다음 전자레인지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자레인지의 기술 시작부터 안전한 사용법에 대한 순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자레인지를 통한 음식물 가열 기술은 1945년 미국에 있는 저기 스펜스 박사가 레이더 관련 기술을 연구 중에 자기 주머니에 있던 초콜릿이 녹아 있는 것을 보고 추가적인 의문을 가지고 연구한 결과 전자파에 의한 발열이 생긴다고 확인한 것이 시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후 일본에서 처음으로 상용화 가능한 전자레인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은 일본에서 1960년도 후반기에 업무용 그러니까 상업용 전자레인지를 개발하고 생산 시작을 했고 70년대에 초반 가정용 개발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미국 쪽은 1975년 아만다사가 마이콤 내장한 전자레인지를 판매하면서 이후 보급이 가속화되었고 한국 내 도입은 1979년도에 일본 도시바로부터 부품 등을 공급받아 가지고 국내 조립해가고 생산했지만은 그 시기에는 전량 미국 수출을 했고 국내 내수량 보급은 70년대 초반 일본으로부터 수입해갖고 사용하다가 81년부터 국내 생산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럼 전자레인지 가열의 작동 원리를 알아보면은 그 유전가열 원리를 응용한 조리기구인데요. 아시다시피 모든 식품의 분자에는 쌍극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전개를 가하면은 연속적인 분자의 내부적으로 마찰열이 발생합니다. 현재 전자레인지에 사용되고 있는 마그네트롤이라는 부품의 주파수는 2.4GHz로서 이게 이제 1초에 한 약 5천만 번 전개 방향 변화가 생기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열 발생을 하고 열에 의해서 음식물이 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이제 열 발생 및 효율이 다 어떤 가열 방식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전도 가열이나 대류 가열, 복사열보다 뛰어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자레인지의 특성을 보면은 비교적 빠른 시간에 식품 내부까지 가열하고 영양분 파수를 최소화하며 유출이 적은 게 특징이며 도자기, 종이, 합성수지 등은 그러니까 투과하는 성질이 있어가지고 직접 그 취식 용기를 그대로 직접 조리가 가능한 특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븐 내부에 이제 직접적인 발열체가 없으니까 취급하기 안전하고 은박지를 이용하면 부분적인 가열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이제 집에서 혹시 냉동고기를 이제 해동을 할 때 고기 두께가 부분적으로 좀 테두리 부분에 얇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니까 알루미늄으로 잘 좀 싸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런 부분이 해동을 하면서 익는 걸 이제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시장표는 현재 이제 상용화가 되고 있는 전자레인지의 일반적인 형식을 크게 이제 네 가지로 나눠봤는데요. 1번이 이제 단기능, 저기 그러니까 마이크로웨이브 쿠킹 기능만 적용한 거.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복사열을 이용한 히터를 접목해가지고 그릴 기능을 가지는 전자레인지. 다음으로 이제 대류과열 그러니까 컨벡션 시스템이 적용된 컨벡션 전자레인지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모든 기능을 전자레인지, 마이크로웨이브, 그다음에 히터, 그다음에 컨벡션 시스템을 다 합친 콤비네이션 제품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자레인지로 요리할 수 있는 것은 범위가 아주 넓습니다. 웨스턴 푸드나 한국 동양음식도 대부분 조리가 가능한 아주 파워풀한 조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 가정에서는 전자레인지를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로 해동이나 데우기 정도로 사용하는데 실제로 뭐 사이트나 이런 데 보면 전자레인지로서 이용할 수 있는 요리들이 되게 많으니까 한번 도전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용사항에 좀 주의할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레인지 안에서 요리를 하기 위한 어떤 용기 종류들이 있는데 일반적인 유리 제품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주 얇은 것이나 고급 유리 제품들은 오래 가열하지 않아야 되고 사용상 좀 유의가 필요하고요. 종이 재질의 용기나 트레이 등은 사용 가능하나 5분 이내 사용을 권장을 합니다. 근데 이런 재질은 이제 히터 기능이 있는 제품에 사용하시면 안 되겠죠. 이제 불이 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플라스틱 종류의 용기들도 대부분 사용 가능한데 이것도 이제 한 5분 이내 사용하도록 해야 되고 요즘에 이제 이 그 용기에 이렇게 마킹을 합니다. 이게 이제 전자레인지에 사용 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거는 대부분 다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은 메탈 성분이 포함된 거는 절대로 사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전자레인지용으로 개발돼 가지고 제품에 이제 액세서리로 이렇게 포함된 용기나 어떤 부품들은 사용법이 준해 갖고 사용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전자레인지의 가열 원리가 이제 식품을 투과하는 성질을 이용하기 때문에 식품 내부까지 동시 가열하면서 조리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식품 양이 많아지면은 가열 시간이 길어진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같이 이제 요리를 할 때 다른 재질의 요리나 그다음에 다른 형상의 식품을 동시 가열할 경우에는 이게 이제 둘 중에 이제 어느 한쪽은 가열이 빨라질 수도 있고 어떤 거는 늦어질 수도 있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유의를 하셔야 되고, 일반적으로 지방질이 많은 쪽이 빨리 가열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 용기가 금속일 경우에는 파크가 발생할 수 있고 마이크로파가 금속 재질에는 통과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가열되지 않을 것입니다. 요리실 내에 이제 식품을 넣지 않고 이렇게 가열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는 이제 마그네트론이 온도가 과잉 상승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명이 단축될 수 있고 주분 부품들이 이제 가열로 화재 발생 가능하니까 조심을 하셔야 되고, 요리를 할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수직으로 이렇게 계단식으로 놓고 가열을 하면은 어느 부분은 이제 전자파가 덜 받는 영향 때문에 미약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전자레인지가 마이크로파 때문에 좀 이제 인체에 유해하다 게 있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건 거의 이제 일적인 영향만 작용을 하고 실제로 이제 제조사에서 가장 안전한 수준으로 한 10mW 제곱센티미터 기준으로 다 관리를 해가지고 생산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크게 우려 안 하시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사용성 주의점에서 제품상의 어떤 갭에 의해서 그쪽으로 이제 전자파가 누출되는데요. 도어와 캐비티 그 사이에 이제 간격이 커지면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사용 중에 이제 도어를 변형시키거나 제품을 변형된 상태가 발견되면은 그 부분을 사용하시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건 이제 현재 전자레인지의 이제 구조입니다. 여기서 이제 CMO를 하는 거는 카운터탑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이라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방에 그 싱크대 위에 이렇게 놓고 설치하는 제품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전자레인지 형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외관에 이제 도어하고 컨트롤러가 있고 캐비티라고 하는 게 이제 요리실입니다. 그 다음에 좌측 부분에 보면 마그네트론이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전자파, 마이크로파를 만드는 가장 주요한 부품이고 그 주위에 이런 부분을 만들기 위한 어떤 전기적인 전자적인 제품들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장표는 OTR입니다. OTR도 전자레인지의 한 종류인데 주로 이제 북미 시장에서만 판매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기본 전자제기보다는 좀 큰 제품인데요. 벤틸레이션, 즉 후드 기능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추가되어 있는 전자레인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밑에 설치되어 있는 레인지나 이런 데 요리 중에 이제 거기서 나오는 유전기나 어떤 연기를 캡처할 수 있는 차콜 필터나 그리스 필터가 별도로 이제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이제 이 제품에 이제 벤틸레이션 모터나 그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장착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이 특허 지위가 갖고 있어, 지위가. 그럼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설치된 조건 기준으로 제품을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이게 CMO가 일반적으로 이제 싱크대 위에 우리가 카운터탑 위에 이제 설치되는 거고, OTR이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밑에 레인지나 가스레인지나 전기레인지가 설치되어 있으면은 그 위에 이제 솔되는 그런 제품인데요. 이 제품에 이제 벤틸레이션 시스템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요리하면서 올라오는 그런 걸 캡처하고 바깥으로 이제 후드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빌트인 오븐이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옆에 이제 이것처럼 우리 빌트인 장에 완전히 쏙 들어가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가장 전자레인지에서 가장 핵심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마그네트론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좀 각각 부품들이 들어있고, 이 마그네트론의 사이즈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한 주먹 크기보다 조금 더 그런 사이즈입니다. 근데 유의할 점은 이 부분이 가장 위험한 부분인데, 이게 한 2400V 정도의 하이 볼테지가 인가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전자파가 방출되는 부분이라서 가장 유의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제 저희들 개발실에서 전자레인지를 시험하고 있는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아웃케이스가 씌워져 있는 상태는 괜찮은데 그걸 씌우지 않고 이렇게 시험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주위에서 이렇게 혹시 일을 하실 때는 항상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집에 가지고 계시거나 마켓에서 전자레인지를 보시면은 도어를 열어보면은 그 부분이 이제 하얀색으로 이렇게 페인팅 되는 제품도 있고, 그 다음에 스테인리스 제품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범랑 재질로 우리가 세라믹 재질로 만들어진 제품이 있습니다. 그걸 볼 때 이제 그냥 하얀색으로 페인팅 되는 제품은 마이크로웨이브 히팅 온리 그런 제품이고, 그다음에 스테인리스나 에나멜 코팅으로 되어 있는 캐비티를 사용하는 제품은 그릴이나 컨벡션 히팅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건 참고로 이제 도어 오픈 타입에 대해서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한 네 가지 정도 타입을 갖고 있습니다. 전자레인지가. 그러니까 포켓 타입에 있는 핸들이 있는 풀아웃 타입이 있고, 그다음에 핸들이 있는 이제 풀아웃 타입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제 푸시 버튼이 있습니다. 도어를 열기 위해서 이제 버튼을 누르면 열리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프리미엄 모델 LG에서 하는 강파오븐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이렇게 드롭다운, 풀다운 하는 그런 도어들이 있습니다. 네, 질문이 제가 지금 있는데요. 네네네. 그 유리로 돼 있을 때는 마이크로웨이브, 그러니까 전자레인지만 되고요. 그 에나멜 코팅이 돼 있을 때는 컨벡션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혹시 있나요? 아, 그게 온도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히터가 들어가면은 이게 온도가 되게 그 요리실 내부 온도가 많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네. 일반적으로 저 위에 있는 에폭시, 그러니까 이게 페인트 된 그런 제품은 그 페인트가 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테인리스 재질이나 아니면 이제 세라믹 범랑 재질로 캐비티를 만드는 거죠. 아, 네, 캐비티였군요. 아, 제가 전에 오븐을 좀 쓰다가 이를 보고 따라하는데 내열 용기를 사용해서 그런 부분 하라고 돼 있더라고요. 내열 용기는 말 그대로 용기 요리를 하기 위한 용기 기준이고요. 그 용기도 이제 히터가 들어가는 큰 히터나 컨벡션 시스템이 들어가는 기에 사용할 수 있는 용기는 내열 용기를 사용하는 게 맞죠. 예. 그래서 내열 용기가 뭔지 몰라서 검색을 해봤어요. 저는 이제 접시나 뭐 이런 걸 쓰면 될 줄 알았는데, 근데 집에서 내열 용기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내열 용기로 하면은 주로 이제 네. 플라스틱 계열보다는 저 유리로 되어 있는 용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컨벡션 시스템이나 그릴용으로 할 때는 마이크로웨이브를 사용을 하지 않고 하는 요리들이 있습니다. 그런 요리에는 이제 어떤 메탈로 되어 있는 용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사용을 하면 되고, 왜냐하면 메탈, 그러니까 마이크로파가 들어가지 않으면은 그런 저 메탈 용기를 써도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로 내열 용기로 하면은 뭐 세라믹 글라스나 아니면 세라믹 네. 용기나 아니면 이제 메탈 용기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보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세라믹 계통의 그릇은 이 세라믹을 만들 때 온도 자체가 400도 이상이 되기 때문에 뭐 세라믹 계통은 무조건 내열이고, 사실은 유리도 저온에서만 승용하는 유리가 있기 때문에 유리도 보면은 전자레인지가 가열이 가능한 유리가 있고 가열이 가능하지 않은 유리가 있습니다. 보면은 그 부분은 조심해서 잘 써야 될 겁니다. 안 그러면 유리 같은 경우에는 전자레인지 쓰다가 깨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바카스 병 같은 경우에는 폭발해서 사람들한테 상해를 미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틀린 부분이긴 하지만 유리는 좀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네, 사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전자레인지에 보면 아마 그래스 트레이가 있을 겁니다. 이게 보면은 전자레인지용에 사용할 수 있는 내열 어떤 유산 유리 이런 걸 사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전자레인지에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프리한 재질을 유리 재질로서 사용하는 게 맞고, 일반적으로 이제 전자레인지에 가능하다고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